특집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 장어와 함께하는, 장어와 함께 만들어가는 본격 직진 프로젝트입니다.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 사연 앞서 7월 15일에 여름을 주제로 했던 방송이 나간 이후에 저희 스태프들끼리 뭔가 여름과 관련된 공포 특집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나마 무더운 여름에 아주 오싹한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저번 주에 예쁜 남자의 축제를, 공포 특집인데 이런 말 어울리냐 지금? 낮 공연, 밤 공연, 하루에 7시간 정도 공연. 엑스포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메시지를 보내주었는데요. 축제에 오신 분들, 니코동으로 봐주신 분들, 트위터나 공홈에서 응원해주신 분들 모두 땡큐 크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주제 공포 특집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무서운 이야기,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여러 가지의 공포스러운 이야기들로 오늘 시간을 꾸며볼까 하는데요. 특히나 영적인 교감을 갖고 계신 분들, 저는 귀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무섭죠. 제가 봤던 귀신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밝고 사람이 많은 곳이라든가 아니면 집안의 거실보다는 방 안에서 이어폰을 꽂고 저와 함께 우리 둘만의 시간을 이불 속에서 가져보는 것도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장어분들 어떤 무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사연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별님 바라보다가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무서웠던 이야기는 전설의 고향의 네덜리나! 지금 생각해도 오싹합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아빠 옆에 딱 붙어서 이불 뒤집어 쓰고 눈만 내밀고 봤던 내 인생의 가장 무서운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고 난 뒤 가끔 내 뒤에서 내 다리 내놔 하며 날 놀리시던 아빠. 그래서 그 드라마가 더욱더 오래 기억이 남네요.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내 다리 내놔. 근데 이게 지방이라든가 사람마다 좀 풀어가는 이야기 방법이 굉장히 다른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도 저처럼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사람과 우리 영상을 담당하는 청감독처럼 같은 말을 해도 꼭 못 알아듣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 다리 내놔의 특징은요, 안 무섭게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데에 재주가 없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게 내 다리 내놔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근데 조금 몇 번의 이 이야기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이러잖아요. 하지만 저처럼 하드코어한 사람들은 내 다리 내놔! 이런 게 바로 공포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렸을 때의 그 영상물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공포스러운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전설의 고향도 있었고, 어렸을 때 가장 무서워했던 영화는 사탄의 인형이었어요. 마치 그 척키의 인형이 내가 자고 있을 때 어디선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그 영화를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볼 때는 엄마 옆에서, 아빠 옆에서 같이 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꼭 저희 삼촌이 되게 못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굉장히 괴롭히던 삼촌이었는데, 그 척키가 나왔을 때는 갑자기 으아! 하면서 저를 놀래키는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인형도 굉장히 무서웠고, 제가 웬만하면 공포 영화를 보고 놀래질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착신아리라는 공포 영화를 찍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촬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효과라든가 분장을 어떻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웬만한 공포 영화는 두렵지가 않은데요. 어렸을 때
뿐만 아니라 제가 중학교 때 아마 봤던 기억이 있는 주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주온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온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은 그거죠. 너 이름이 뭐니? 누가 공기청정기 걷나봐. 그 주온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너 이름이 뭐니? 이러면 꼬마아이가 얘기합니다. 도시요. 그거 되게 얍살하게 해야 되는 도시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를 볼 때 정말 내 뒤에서 그 아기가 나를 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퍼플제약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볼까요? 오늘같이 비가 엄청 내린 날엔 공포영화 한 편 보면 정말 오싹하죠. 어릴 적에 비를 맞으며 줄을 서서 기다리며 봤던 영화 13일의 금요일. 혹시 장배우도 아시나요? 호흡을 가다듬고 볼만하면 예기치 않은 장면들로 숨을 죽이며 봤던 그때 그 영화. 너무 무서워서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목이 쉬어라 소리만 질러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13일의 금요일은 그 하얀색 구멍 뚫린 가면을 쓴 살인자가 나오는 영화죠. 여기서 이제 세대 차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사실 13일의 금요일은 저희 세대에서는 그렇게 무서운 공포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90년대 영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영화관을 태어나서 처음 갔던 게 99년이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그 사탄의 인형은 제가 비디오로 봤었으나 이 13일의 금요일은 사실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그 공포스러운 주제 혹은 이날은 뭔가 좀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다. 그런 말들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은 어떨 때 공포 영화를 보시나요? 남자들이 자주 쓰는 작업 중에 하나가 여름에 여자를 데리고 공포 영화를 보러 가는 겁니다. 그 무서운 장면이 나올 때마다 여자가 하면서 남자 품에 갑자기 안기게 될 때의 그 느끼는 남자의 흐뭇함 혹은 무흐함, 그걸 목적으로 극장에 가시는 커플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언제였죠? 제가 에이전트 장근석이라는 프로그램을 일본에서 할 때 귀신의 집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장담했거든요. 이런 건 어차피 인간이 만든 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토린도르의 손을 잡고 귀신의 집을 들어갔다가 제가 그때 손에 뭐 이렇게 망치 같은 거, 무전기 같은 걸 들고 있었는데 옆에서 끔짝끔짝 나타나는 귀신 때문에 제가 너무 토린도르보다 더 놀래서 소스라치다가 무전기로 그 토린도르의 머리를 때린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되게 미안한데 그 친구가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귀신이 많아서 공포스러웠습니다. 공포를 찾아간 사람들이라는 씬 넘버가 있네요. 이번 사연이 공포를 찾아갔던 장어분들의 사연입니다. 근짱 피님이 보내주셨어요. 지금 나름 공포 특집이라 근짱 피라고 보낸 거야? 설마 그건 아니겠지. 대학생 때 미팅에서 만난 남자들과 여름에 담력 시험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결핵 환자를 격리 수용하던 병동이었다가 지금은 폐원이 된 건물이죠. 한밤중에 차를 타고 산속 병원까지 갔는데, 이거 어두워서 대본도 안 보여. 산속 병원까지 갔는데요. 남녀 커플로 깨진 유리가 흩어진 건물에 들어가 진찰실에 놓여져 있던 건강기록부를 들고 돌아오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나와 내 상대였던 남자는 어느 정도 가다가 너무 소름이 끼쳐서 도전하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둘이서 찰칵하고 기념 촬영. 그 플래시를 눈치챈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저주받는다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렇지만 또 찍어버렸다. 진짜 무서운 저주에 걸려버린 것이었는지 한동안 밤에도 잘 수 없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공포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폐가 혹은 병원 이런 데에서 담력 테스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봤던 그 공포의 집은요. 이 TV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왔던 그 제천에 있는 늘범 가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가 더 무서운 이유는
그 집이 한창 영업을 할 때 제가 제천을 살았잖아요. 실제로 간 적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후에 몇 년이 지나고 그 곳을 어느 순간 지나게 됐는데 폐가의 상태가 돼 있는 그런 상태로 왠지 거기를 지나갈 때면 굉장히 오싹했던, 근데 거기가 굉장히 장사가 잘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귀신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좀 그런 영혼이 있다고 하는 집은 장사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폐가가 된 모습을 보고 굉장히 공포를 느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참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죠. 곤지암에 있는 정신병원, 이건 뭐 TV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귀신이 많이 나온다는 심령 스팟, 그리고 또 동호회 분들이 그런 곳을 자주 다니면서 담력 테스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찾아다니기에는 너무 어렵고요. 제가 제일 무서운 건 그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집에 불 스위치, 라이트 스위치를 켜려면 불 없는 곳에 이렇게 라이트 조명이 하나도 없는 곳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물론 뭐 핸드폰 조명을 켤 수도 있지만 그 혼자 집에 딱 들어왔을 때 그 고요한 적막감 속에서 그 스위치를 찾아서 한 발 한 발 내디는 그 순간에 빡! 제 발가락이 문지방에 찧어서 순간적으로 그게 웃긴 거 알죠? 한번 딱 부딪히면은 부딪히고 아! 하는 게 아니고 부딪히고 비슷한 예로 그 청룡열차라고 하는 롤러코스터와 자이로 드롭을 탈 때에도 같은 분위기예요. 사람이 처음에 절대 내려올 때 자 내려갑니다. 점프! 까! 이게 아니에요. 점프 하자마자 이렇게 소리가 들리지 절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목소리에 놀라서 참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마나부님의 사연 볼게요. 일본의 도깨비 집에서는 자주 곤약이 쓰입니다. 아마도 차갑고 끈적끈적한 느낌 때문일 거예요. 실제로 피부에 닿으면 차갑고 약간 당황스럽지만 밖에 나가면 왠지 몸에 곤약의 냄새가 배어든 추억이 있어요. 한국의 도깨비 집에서 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국의 도깨비 집은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후로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빗자루, 청소도구, 그리고 또 막대기 같은 거에 매달아서 사람 몸에 닿게, 그리고 또 피아노 줄이라고 하죠. 그 인형 탈이라든가 사람 탈을 그 나이롱 줄에 연결을 해서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밟을 때 땅이 아니라 어느 순간 스펀지가 있다거나, 네. 그리고 또 귀신들이 자주 나오는 그 비명 소리, 그런 것들이 있겠죠. 다시 한번 토린도르상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포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 지금부터는 진짜 무서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 경험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 이 실제 경험에 대해서는 저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처럼 빡! 이렇게 놀래키는 것보다 실질적인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짱님이 보내주셨어요. 밤 작업을 할 때 꼬리표에 날짜 및 수리 내용을 써야 해서 매직을 들었는데 엄청나게 졸음이 쏟아져서 의식이 멍해졌어요. 그런데 내 손이 매직을 잡고 뭔가 마음대로 써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헉! 하고 꼬리표를 보니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매직을 들자마자 졸음이 쏟아지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것을 쓰는 것을 1시간 동안 반복했습니다. 난생 처음 빙이 되었습니다. 빙이 된 다음날 출근해 보면 내 글자가 아닌 글씨로 쓰여진 꼬리표가 수십 장이 있어서 무서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수정과 부적을 지니고 소금을 준비하고 다닙니다. 그 파워 덕분인지 지금은 빙이 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빙의와 몽유병 진짜 경험을 같이 하신 분입니다. 아, 귀신을 실제로 본 적이 아까 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저는 귀신을 몇 번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저녁 시간 학교를 돌아오고 나서부터 저녁 시간에는 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었죠. 그런데 제가 그때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제가 잠을 자다가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깬 거예요. 눈을 떴는데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저를 바라보고 짖는 게 아니고 제 허공을 보면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계속 짖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제가 눈을 떠보니까 제 앞에 얼굴이 하얀 마치 그 마스크를 쓴 것 같은 그런 인물이 제 앞에서 웃으면서 제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만 봤다면 그게 단순히 가위를 눌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그 허공을 보면서 침을 흘릴 정도로 짖어대고 있었던 건 그건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미스터리입니다. 한 15분 정도를 그렇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어떤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요. 에코처럼. 그리고 그 하얀 얼굴이 제 위를 둥둥 떠다니면서 저를 보고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에미님이 보내주셨어요. 공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간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가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산부인과에서 야근을 하고 있던 때 아무도 없는 이 방에서 아기 소리가 나거나 아무도 없는 방에서 간호사 호출이 되거나 방범 카메라에 한밤중에 있을 수 없는 곳에 할머니가 비치거나 환자가 벽에 딱 붙어있는 침대인데 잠들어 있을 머리 위를 사람이 지나가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로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어렸을 때 봤던 TV 프로그램 중에 이야기 속으로라든가 토요 미스테리 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참 그거 보면서도 신기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또 한 번 귀신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예요. 실제로 겪었던 거짓말이 아니고 어느 한 여름날에 제 방에서 자다가 방이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이 있는 거실로 나와서 거실에서 이렇게 저 혼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너무 추워지는 거예요. 그 더웠던 여름날에. 그래서 왜 이렇게 춥지 하고 눈을 부비면서 눈을 떴을 때 그 밖으로 나가는 문 쪽에서 검은색 물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꿈이었다면 이건 꿈이야 하고 다음날 당연히 잊어버렸을 상황이거든요. 근데 진짜로 검은색 물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삿갓까지 기억나. 머리에 삿갓을 썼어요. 근데 그런 그 어떤 검은 물체가 둥둥둥둥둥둥 오더니 안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무서워서 제 방으로 달려와서 문을 잠그고 자고 있었죠. 근데 그로부터 며칠 뒤에 저희 아버지의 지인께서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신기하죠.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꿈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에서 그 새벽에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오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귀신을 실제로 본 적이 의외로 저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더라도 제가 좀 그 신앙이 없더라도 그런 귀신이나 그런 존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저한테는 굉장히 좀 뭐랄까 무섭고 좀 비밀스러운, 그리고 또 정말 무서운 얘기할 때 항상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노래 한 곡을 듣고 올 텐데 잠시 후에는요, 이번엔 귀신이 아닙니다. 저는 죽은 시체를 보았던, 실제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보았던 저의 기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봬요.
자, 이번 얘기는요, 제가 겪었던 실제로 사람의 시체를 봤던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저도 사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등골이 오싹해져서 정말로 두려운 기억인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사를 찾아보셔도 그때 당시의 이야기 그리고 그 현장에 관한 이야기가 뉴스로 기사화됐던 적도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초절정 인기의 드라마 요정컨미에 출연하던 때였어요. 웃지마, 무서운 얘기야. 요정컨미에 출연을 했을 때 한창 그 드라마가 이제 시청률이 점점 올라가던 그런 때였죠. 보통 그 드라마를 하기 전에 리허설이라는 걸 합니다. 촬영 시작하기 전에 세트에서 이제 모든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대본을 읽으면서 동선을 정리하고 그런 리허설을 하는 타이밍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조명 정리를 하던 찰나에 큰 조명 하나가 팡 하고 터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하다가 기술적인 이유는 못 찾아내고, 왜냐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기술적인 이유는 못 찾아내고 어른들이 아마 이 드라마가 잘 되려고 그러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대수롭지 않게 넘긴 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다시 얘기하니까 저도 굉장히 초조해지고 두려운데요. 촬영이 시작되고 나서 제가 이제 스튜디오 안을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그 스튜디오 안에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모니터를 할 수 있는 모니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앉아서 다음에 스탠바이가 저의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그 세트 한쪽에 앉아서 그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TV 같은 모니터 위로 그 화면이라고 하죠. 그 화면에 검은색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한 방울씩.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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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그러면서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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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그래서 화면의 절반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 순간 굉장히 당황한 저와 나머지 스태프들은 저게 뭐야 하면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한 사람이 대롱대롱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설마 저게 사람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날 자살한 사람을, 그 스튜디오에서 목을 매달아서 자살한 사람을 눈앞에서 본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고 나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방송국의 직원이었던 분이 약 10일 전에 거기서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한 거였어요. 근데 그 세트가 굉장히 높잖아요, 천장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그 목을 매달았던 그 쇠사슬 같은 것들이 목이 이렇게 썩어가면서 점점 목 속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 피가 몸을 타고 옷을 다 적시고 TV로 흘러내려와서 그제서야 위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실이 알려지게 됐죠. 그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시체를 정리를 하려면 저희가 쓰고 있던 대기실을 지나가야 했었어요. 근데 그 국립수사원과 경찰분들,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그 시체를 들것에 이렇게 놓고 옮길 때에는 무서워서 나가지 못했죠. 근데 그 시체가 나가고 나서 제가 이제 다른 곳을 가려고 나오는데 순간적으로 코끝을 스쳐갔던 그 썩은 시체의 냄새는 아직도 잊혀지지 못해요. 그 피비린내와 그 약간 오바이트와 비슷한 냄새, 구역질 비슷한 냄새도 나고 굉장히 기분 나쁘고 아직까지 잊을 수 없는 그런 냄새를 맡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 이후로 드라마가 굉장히 잘 됐어요. 어린이들의 꿈을 만들어줄 수 있는 드라마가 됐었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작품이나 아니면 어떤 잘 되는 곳은 왜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가수들도 녹음을 하다가 귀신 목소리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 앨범이 대박이 난다든가. 네, 그런 것들도 실제로 존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무섭죠.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이라면 굳이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근데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정확한 사실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저와 같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느꼈던 게 혹시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 천장에서 뭐가 떨어지지 않아요? 척, 척, 척. 항상 천장을 잘 주시하세요. 뭐가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지스탱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은요. 때는 1992년 정도 우리 조카가 아기였을 때 목욕을 시켜서 거실로 내보냈더니 엄마, 베란다에 파마한 할머니가 있어요. 여기는 고층 아파트인데 말이죠. 그 다음날 우리 언니네 아파트의 그 라인에서 정말로 파마한 할머니가 추락사하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너무 무섭고 그리고 또 슬픈 이야기네요. 제 경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좀 영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건가? 가끔씩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저희 그 친척 할머니, 사촌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 장례식장이 집에서 가까운 병원이라서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저까지 그 장례식장을 계속 지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중학교 때였죠. 첫날에 가서 조문객들과 인사를 같이 하고 오랜만에 보는 사촌들과 얘기도 나누고 그러다가 밤이 돼서 배가 너무 고파진 거예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서 왜 장례식장 가면 주는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뭐 편육이라든가 아니면 그 홍어 무침이라든가 아니면 컵라면 뭐 이런 것들을 주는데 첫날 저녁에 제가 육개장이라는 컵라면과 편육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그걸 먹고 12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오는데 아마 제 평생에 그렇게 아팠던 적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 발이 나는 날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속 화장실만 가고 그리고 위로는 오바이트를 계속하고 밑으로는 설사 계속하고 정말 눈앞에 초점마저 잘 맞추지 못할 정도로 탈진 상태를 겪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태어나서 그렇게 아팠던 적, 체했던 적, 그다음에 그렇게 장염이 걸린 것처럼 그렇게 내 몸 안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그 음식을 뭐 급하게 먹었다거나 빨리 먹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어느 정도였냐면 자다가 갑자기 잠이 깨서 화장실을 가야 되겠다라고 화장실을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한 발 짚는 순간 바로 오바이트를 방 안에다 해버렸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날 이후로 제가 편육과 육개장이랑 컵라면을 못 먹게 되었다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육개장 냄새만 맡으면 이라고 할 정도로 돼지고기 편육만 봐도 정말 속이 미식거릴 정도로 너무 강렬했던 기억이라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무서웠고 그리고 지금도 좀 아픈 기억으로 무서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해외에서 보내주신 중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내주신 사연을 보도록 할게요. 어렸을 때 친구와 숨바꼭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숨으러 갔던 친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 뒤로는 숨바꼭질을 한 적이 없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 동요만 들어도 털이 서고 닭살이 돋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숨바꼭질을 하고 안 돌아왔다는 얘기인가요? 제 생각에는 지금 여러분 바로 뒤에 있는데요.
도시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포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 이제 마지막 사연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일본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내주신 사연 중에 정말 공포스러운 사연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후르사와 사토고 님이 보내주셨어요. 한여름에 야외에서 본 거울에 비친 나의 얼굴, 이게 바로 공포야. 보고 싶네요. 가끔 거울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관리하세요. 자기가 놀라면 어떡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무서운 이야기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너무 더워서 정말 힘들다 싶은 여름도 장어 여러분과 피서, 여름 공포 이런 주제들로 라디오를 진행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저만 그렇게 좀 오싹하고 시원했던 건 아니죠. 덥고 지칠 때는 여러분들 팀H 노래를 함께 들으면서 신나게 즐기시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겪었던 불가사의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저희 트리제이 옆으로 사연 보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만날 때는 공개 방송이죠. 팬들과 함께 한국에서 여는 직진 라디오 첫 한국 공개 방송, 주제는 생일입니다. 내 생일. 다른 사람 생일도 아니고 내 생일. 여러분들 많은 추억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뒤에 누구야?